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송명준 교수입니다. 이번 강좌는 스마트 통장의 올바른 개념과 스마트 통장 구축 및 고도화 정보 지원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통장의 올바른 개념입니다. 스마트 통장의 정의가 2014년도에 정부가 이 사업을 처음 진행을 하면서 ICT 기반의, 즉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제조 전체 단계, 우리가 얘기하는 기획, 설계, 제조, 공정, 생산, 유통, 판매 이르는 전체의 가치사슬에서의 자동화되고 디지털되어져서 이 전체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공장처럼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연동되는 그런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스마트 통장의 정의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확대, 발전된 개념으로 감에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결국 인력 창출, 고용 창출의 목적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기존 현장의 단순 노무직 인력은 디지털 관리 직무로의 재전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고용이 이어지도록 만들고, 또한 지금까지 없던 공장의 일자리, 스마트 공장의 시스템 관리자라든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또는 디지털 트윈 전문가 등등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직무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간 중심의 공장으로서의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 스마트 공장의 올바른 정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의 레이로 나뉘게 되는데요. 우리가 현장에 있는 설비를 자동화하는 것을 우리가 공장 자동화 기술, 현장 자동화 기술, 다시 말해서 AT, 오토매틱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자동화된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저장해서 운영하는 기술을 우리가 운영기술에 총칭을 하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5대 응용 시스템, MES나 ERP, SCM, PLM, PEMS라고 하는 우리 공장에 필요한 5대 영역의 응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IT 영역, 정보기술이다.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는 스마트 공장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기업 정보화, 기업 전산화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그 시절에는 정보기술, IT 중심의 제조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스마트 공장이 이루고자 하는 첫 번째 개념은 AT와 OT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현장 자동화 기술을 토대로 해서 5대 응용 시스템인 정보기술이 진화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갈 것을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동 로봇이나 센서나 생산 검사에 대한 자동화 설비들의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지는 것이 제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저장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오히려 올바른 진행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날의 공장 자동화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공장의 차별점을 하나로 얘기하자면, 기존의 공장 자동화는 로봇이나 제어 시스템 등의 설비를 도입해서 공장을 단순히 무인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공장을 무인화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고용 창출에 제의되고요.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은 크게 답보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이러한 공장 자동화된 생산 설비에 추가적인 센서 또는 식별자를 적용해서 현장의 제조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적화될 수 있는 공장 제어 관리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스마트 공장의 구축 단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한 기술의 범위와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역량의 차이에 따라 굉장히 수준이 달라지는 공장들이 우리가 주변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스마트 공장 수준에 맞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 수준 정의의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5가지 레벨 1, 2, 3, 4, 5라고 해서 레벨 수준에서는 5단계 수준이 있고요. 이게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던 수준, 기초, 중간일, 중간이, 고도화 입장에서는 4단계로 이렇게 매칭이 되게 되겠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레벨 1은 휴먼 데이터 기준으로 데이터가 수집, 저장되는 공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MES 시스템이 구축되어졌다 하더라도 설비와의 연동, PLC 연동이나 또는 IoT 센서로부터의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바탕이 아니라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우리가 키오스크라고 하는 것도 결국 터치 모니터 기반의 사람이 터치를 해야지만 데이터가 입력되는 구조지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장은 우리가 레벨 1, 휴먼 데이터 기반 레벨 1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머신 데이터 기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연동되는, 수집되는, 그리고 저장, 분석 직전까지 이르는 인프라를 갖추면 우리가 레벨 2 스마트 공장의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석의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서 작업자가 제어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공장. 우리가 이건 이제 중간 1, 레벨 3 공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이제 제어의 관점이 작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자율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최적화되고 부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역량까지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면 우리가 레벨 4 중간 2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구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레벨에 따른 수준이든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기초 중간 1 중간 2의 수준이든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목표 수준에 걸맞는 사업계획 내용 위반될 수 있도록 수준의 정의를 먼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공장의 올바른 개념과 수준 정의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금년 또는 내년 스마트 공장 보고 및 확산 사업에 쭉 이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 사업 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스마트 공장 사업의 방향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바뀌었죠. 그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기본 방향의 변화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가 우리 제조기업한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정보화, 지능화 공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한 것은요, 한 2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국내 제조기업의 이때는 이제 OE 중심이었습니다.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추진한 주로 이제 ERP를 보급을 많이 했죠, 그 당시에는. 지금 한 20년의 세월이 흐르기까지 정부 지원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또 경제적 효과는 높아지지 않았다는 그러한 또 이런 자성의 분석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제조업에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과가 날 수 있는 현장 자동화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시켜 주고자 금년부터 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지원금도 작년과 달리 금년부터는 기초 수준은 다소 좀 적어졌죠. 7천만 원의 지원을 하지만 고도화 1이나 고도화 2 사업에서는 2억, 4억에 이르기까지 도입기업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1년간 쭉 진행을 해왔고요. 이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급기업 중심에서 수요자, 도입기업 중심으로 많은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사후관리가 지금까지 잘 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사후 관리라는 것이 결국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도입된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제조 혁신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판단하는 게 이제 사후 관리인데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AS 6개월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검증 절차도 많이 강화가 됐는데요. 원가 계산은 원래부터 제부터 해왔지만 감리 또는 중앙평가 자문단 등등을 구성을 해서 검증 절차가 기존의 현장, 중간, 최종에 이어져서 사후 관리에 대한 점검까지가 이어지는 강화된 관리 체계를 이제 가진 것이 좀 특이한 사항이다, 바뀐 사항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을 소개를 드리면 기초 수준, 고도화 1 수준, 고도화 2 수준에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기초 수준은 처음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 또는 2회 이상 신청을 하더라도 수준 향상 없이, 다시 말해 수준 향상이 없다는 얘기는 현재 수준과 목표 수준이 동일한 겁니다. 이런 동의할 경우에는 이제 7천만 원 지원에 6개월의 사업 기간을 이제 부여되게 되고요. 고도화 1 수준은 앞서 제가 스마트 공장 수준에서 얘기했듯이 분석의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는 중간 1수준 이상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경우에, 다시 말해서 생산 정보나 품질 정보나 설비 관련된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저장, 분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면 2억 지원에 9개월의 사업 기간이
주어지게 되고요. 고도화 이 사업은 제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분석된 결과가 작업자가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 제어될 수 있는 구간까지 가면 정부 지원금의 4억에 12개월의 사업기간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의 스마트 통장화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근데 뭐 기간이라는 게 하다 보면 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1회 신청해서 3개월까지 연장되는 또 추가적인 지원 체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마치지 않는 뭐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화된 사업 계획서, 고도화 1이나 고도화 2 사업을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 저장 표준 체계를 AAS라고 하는 표준 체계로 진행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캄프라고 해서 코리아 AI 매니팩처링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운 환경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자 캄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캄프의 고도화 1이나 고도화 2 사업의 기업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을 이제 추진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입기업, 공공기업은 아닙니다. 도입기업의 CEO와 도입기업의 담당자는 반드시 교육을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끝나기 전에 교육을 수료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청하기 전에 또는 신청 단계에서 주변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 공고드리고 싶고요. 가점 항목이 있죠. 굉장히 많은 가점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가 가점 항목을 만들었다는 것은 되도록이면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지 가점을 취득할 수 없는 어려운 가점 내용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많은 가점 내용 중에서 2개까지입니다. 항목당 3점인데요. 5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2개까지만 해당이 되면 5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체제도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통장 교육 하나 받으면 3점이기 때문에 3점 이미 받아진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만 해당이 되면 가점 5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우리 공장에 해당되는 가점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시고 내년에도 스마트 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많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마트 통장 구축 및 고도화 그리고 올바른 이해에 대한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